네, 안녕하세요. 5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월봉 차트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그 회색으로 되어 있는 점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OBV 제로 지점을 표시한 지점이고요. 어, 기존의 그 밑에 보조 지표에서 표현되는 OBV 형식하고는 약간 좀 틀리지만, 수식을 약간 변경을 했지만, 그러니까 차트에 여기 가격 차트에 표시하기 위해서 수식을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위치는 OBV의 제로 지점이라는 거죠. 이제 OBV 제로 이하의 가격이 위치하게 되면 이제 매도세가 더 크다는 얘기고요. OBV 제로보다 위에 있으면 매수세가 더 많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제 더 많다는 얘기죠. 매수한 사람이. 그 지점을 표시한 겁니다. 이 지점을 보시게 되면, 자, 28923 지점입니다. 28923. 그러니까 27033, 그러니까 27K에서 29K 요 사이가 이제 중요한 구간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5월 달도 지금 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10일 정도 남았는데 OBV 제로 위에 있죠. 이게 OBV 제로 위에서 마무리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게 되면 추세가 이렇게 하방이잖아요. 이제 하락 추세로 돼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6월 달에 이제 상승 캔들로 나와 가지고 이제 상승을 해야 됩니다. 상승을 해서 28K 여기 28K 이상, 여기 OBV 제로 이상에서 이제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 지지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처음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살짝 위에 있을 뿐이지 이거를 지지받는다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월봉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항상 그 다음 달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상승한 모습이 나오고 나서 OBV 제로, 내가 원하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지와 저항 지점 그보다 위에서 이제 그 가격이 형성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현재 OBV 제로 이상 위에 보시면 여기 두 개의 또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개의 지표가 있고요. 위치를 대충 보시게 되면 35K와 37K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OBV 제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재 위치에서 이제 강한 지지 구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해서 상승하기 시작하려면 37K, 37K 이상 상승을 해야 여기 두 개의 지표 있잖아요. 여기 두 개의 지표를 이제 넘어서서 상승을 해야 이제 진짜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봉 차트로 지금 보시게 되면 주봉 차트에서는 중요한 지점이 32K하고 35K 지점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는 지금 그 하락 추세가 좀 더 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자, 회색점으로 되어 있는 지점이 여기 제일 밑에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3916 그러면은 3916 위에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매수세가 아직도 강하다는 거고요. 지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매수세가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엄청나게 지금 많은 매수세가 지금 위치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어, 주봉에서는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하락 추세를 더 강하게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고요. 하락 추세를 멈추기 위해서는 32K하고 35K 이 이상으로 상승을 해야 이제 하락이 멈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월봉에서는 28K 이상에서 멈추게 되면 이제 매수세가 이제 더 많아지면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요. 하지만
모양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죠. 이제 그것이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 밑으로는 지금 표시되어 있는 지표가 없죠. 지표가 없기 때문에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끝없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주봉상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락은 그 해석은 할 수가 있지만 이제 월봉, 주봉, 일봉 차트를 봐서 그 흐름상의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트로만 봐서 거래를 하시게 되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저항과 지지 지점이나 이제 뭐 추세나 그런 거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거래를 시작하기 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제 새롭게 이제 투자할 이제 그 코인을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게 큰 차트를 보셔가지고 먼저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추세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가장 주로 보는 거는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도 대응할 수가 있고요. 이제 중기 이상, 이제 중기 이상이면 이제 6개월이나 이제 저기 장기 한 1년 정도의 추세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게 주봉 차트고요. 이제 주봉 차트는 그래서 약간 좀 세세한 이제 그 웨이브가 나옵니다. 하지만 월봉은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 웨이브가 이제 웨이브가 이제 간단하게 나오죠. 주봉보다는 좀 간단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제 저항과 지지점을 찾기가 쉽습니다. 이제 딱딱딱 끊기기 때문에 찾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추세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으로 보셔서 이제 장기적인 추세를 좀 보시면 되고요. 지금 장기적으로는 추세는 여기 35K를 깨고 내려오기 때문에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하락 추세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락 추세를 깨고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중요한 지점 여기 OBV 제로인 지점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는 사실상 거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거래량이 좀 들어온다던가 하게 되면 막 상승을 해버리고 또 하락을 해버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구간에서는 거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주봉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제 일봉입니다. 일봉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일봉도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조그마한 이제 지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선이 이렇게 긴 거와 지표가 선이 긴 거와 이게 짧은 거는 이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이 좀 틀린 겁니다. 이게 긴 거 같은 경우는 지지와 저항 역할이 크다는 얘기고요. 이 짧은 거는 이제 지지와 저항 구간이 좀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하다는 얘기는 현재 요 위치에서의 저항과 지지를 는 강하겠지만 이제 좀 많이 좀 지났죠. 이렇게 요 구간보다는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났을 때는 저항과 지지 역할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항과 현재 가격대에서 저항과 지지를 보기 위해서는 현재 지점까지 표시된 요 지점, 요 지표 있죠? 여기가 저항과 지지를 정확하게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현재 가격대에서는. 그렇다면 여기에 보시면 자, 아까 전에 여기 지표 요거 녹색점이죠. 녹색점과 파란색 점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29287 지점입니다.
요 구간이 뭐냐, 이제 그 CCI 지표의 마이너스 100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보다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CCI는 마이너스 100 이하의 위치에 있다. CCI 선이 그렇게 되면 이제 하락 추세에 있다는 얘기고요. CCI 선이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 사이에 있다. 그러면 이제 행보 구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100 이상의 CCI 선이 있다 그러면 이제 상승 추세에 있다고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 지점과 이제 플러스 100 지점, 그 다음에 그 행보 구간의 이제 중간 지점인 이제 0 지점, 이렇게 세 군데를 이제 넘어설 때는 이제 변동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크게 상승을 하던가 아니면 맞고 떨어진다던가, 그러니까 저항과 지지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CCI 선을 가지고 화면에 표시를 해서 거래를 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 0, 그다음에 플러스 100, 요 지점을 이제 넘어서느냐, 이제 넘어서서 이제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넘어서 이제 하락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이 이제 구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표시되어 있는 지점, 현재 가격대에 지금 마이너스 100, 이제 CCI의 마이너스 100 지점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현재 여기 잘못하면 여기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CCI 지표상으로는 이제 하락 추세에 접어든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지금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이러한 흐름은 언제까지 나올 것이냐라고 보시면 6월 5일 날까지, 그러니까 6월 4일에서 6월 6일 그 사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6월 5일까지, 그러니까 최고로 긴 이제 변동성은 6월 5일이지만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하루 전날 이제 그때까지도 이제 제일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여기 보시면 요날 5월 3일 날에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표시를 했지만 5월 5일 날 이제 크게 좀 하락을 하면서 이제 상승을 하지 못하고 3992 지점을 이제 터치만 하고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제 크게 하락을 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을 할 수 있지만 그 5월 3일 날이 이렇게 변동성의 이제 기준 날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도 기준 날이고요. 그 기준 날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과 하락을 표시를 할 수가 있겠고요. 상승과 하락을 표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 날에 이제 그 정말 중요한 저항과 지지 지점 위치에서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7K 여기 구간이 있죠. 요 구간 여기 27K하고 29K 요 사이 있죠. 이 사이에서 이 사이보다 위에 있게 되면, 위에 있으면서 6월 5일 날 기준일을 지나서 위에 있게 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27K 이하에서 이제 가격을 유지하게 되면 이제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변동성 기간에 가격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라는 걸 보면 되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27K와 29K는 강한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게 되면 지지받고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안에만 있어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 선이 지금 이렇게 좀 지표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이제 지금 쭉 내려오고 있으면서 멀지 않아서 여기 지금 28K에서 29K에서 이제 행보를 하게 되면 곧 만나게 됩니다. 이거를 만나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이렇게 위에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만났죠. 만나고 돌파를 못하고 다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조만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서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되면 위에서 보인 흐름처럼 똑같이 하락을 하게 되는, 하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을 만나는 게 좋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만나려면 이렇게 좀 멀리 좀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을 때 확 상승을 해서 터치를 땅 했을 때 매도를 하면 좋겠지만 이제 점점점 가까워지죠. 그러면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보시면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고 어디로 이제 이 빨간색 선, 이게 MS 시그널 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MS 시그널 선을 맞고 이제 이제 터치를 했을 때 이제 종가가 이제 밑에서 생기는지 위에서 생기는지 이제 그거를 계속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생기게 되면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 밑에서 되면 하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현재 여기 가장 중요한 지점 28923 그리고 29832 요 구간은 CCI 마이너스 100지점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27K에서 29K 그 사이가 강한 지지 구간이지만 특히나 28K에서 29K는 정말 중요한 지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전통시장, 정통 투자시장은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에 대한 뉴스나 무슨 프로그램, 이제 방송, 이제 그런 게 많습니다. 뭐 항상 이렇게 그런 거를 보게 되면, 무엇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뭐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러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테마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인공지능 테마, 무슨 테마, 뭐 반도체 테마 해가지고 테마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나가 상승을 하면 그거의 테마에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다 상승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통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소식을 듣고 이제 뭐가 강세고 이제 무슨 어느 쪽이 이제 강세라는 거를 이제 뉴스로 보면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식을 듣고 거래를 하게 되면 늦습니다. 늦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정말 그게 맞다면 미리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가격은 미리 상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리 상승을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격을 표시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러한 소식이 나오기 전에 먼저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게 보시면 최근에 한번 나왔죠.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여기 트론 차트가 그렇습니다. 트론 차트가 여기서 상승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상승하기 시작할 때는 아무런 메시지가 없었어요. 이 상승에 대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굳이 왜 찾으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격이 왜 상승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구간 이제 106에서 114 구간, 이 구간까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소식이 나올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는지 소식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소식이 나왔어요. 근데 소식이 나왔을 때 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여기서 물려 있는 거죠. 지금 가격이 하락했죠. 그래서 소식이 나오고 거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고 거래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구간에서 보시고 상승을 하셔야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팔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게 됩니다. 이에 대한 얘기는 시간이 지금 다 됐기 때문에 내일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